헌법은 국가의 설계도입니다.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며 그 시작은 제1조에 명확히 드러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회는 입법을, 정부는 행정을, 법원은 사법을 담당하는 삼권분립 구조를 통해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헌법은 모든 법 위에 있는 최상위 법입니다. 다른 어떤 법률도 헌법에 위반될 수 없고 위반될 경우 그 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헌법은 단지 법률을 정리하는 문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선언하는 근본 규범입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비롯해 평등권, 표현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 등 다양한 자유와 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들은 단지 선언적 문구가 아니라 실제로 보호되는 실질적인 권리입니다. 동시에 국민은 국방, 납세, 근로와 같은 헌법상 의무도 함께 지며 권리와 의무는 함께 균형을 이룹니다. 그리고 헌법은 단지 법의 집합이 아니라 역사적 약속이자 국민의 선언입니다. 헌법 전문은 3.1운동의 법통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며 과거의 억압과 불의를 극복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국민 전체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헌법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개정되며 국민과 함께 발전해온 살아있는 문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정체성과 운영 원리, 국민의 권리, 국가기관의 구조, 그리고 헌법의 수호 절차를 담은 국가의 최고 규범입니다. 헌법은 크게 4가지 구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헌법 총강은 헌법이란 무엇인가를 다룹니다. 이 부분은 헌법의 개념, 기본 원리, 법적 효력, 그리고 개정 절차를 규정하며 헌법이 왜 존재하는지, 어떤 가치 위에 세워졌는지를 보여줍니다. 헌법의 최고법 규성, 국민주권, 권력분립, 법치국가의 원리가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둘째, 기본권론은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까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 사회권 등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선언하며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의 구체적 권리와 함께 이 권리가 제한될 수 있는 요건과 원칙도 규정합니다. 특히 과잉금지 원칙, 국가의 기본 의무 등은 기본권 보호의 기준이 됩니다. 셋째, 통치구조로는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의 국가기관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권한을 갖는지를 규정합니다. 국회의 입법권, 대통령과 행정부의 집행권, 법원의 독립성과 재판권, 그리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선거제도가 포함됩니다. 이는 권력분립 원리에 따라 국가 권한이 균형 있게 운영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넷째, 헌법재판론은 헌법을 누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설치와 권한,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 권한쟁 의심판 등의 절차를 통해 헌법의 최종적 수호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헌법을 심판하고 구제할 수 있는지를 규정합니다. 위헌심사 기준, 자기 관련성, 보충성, 청구인 적격 등 구체적 요건들도 이 구조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헌법은 총강, 기본권, 통치구조, 헌법재판의 4축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며 헌법 그 자체를 수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학전문대학원 결혼보충제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으로 변호사단체 및 관련 개인들이 결혼보충제가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전문직 자격제도와 교육정책이 기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청구인들은 2021년 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이씨, 현재 활동 중인 변호사들, 그리고 2010년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2012년 자퇴한 조 씨입니다. 문제의 출발은 2010년 2월 22일 개정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은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자퇴 재적 등의 결혼을 다음 학년도에 신입생으로 보충할 수 있는 규정, 즉 결혼보충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이후 여러 차례 개정 과정을 거치며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결혼보충제가 변호사 자격자 수를 증가시켜 변호사의 직업의 자유, 행복 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자퇴생인 조 씨는 이 제도로 인해 법학전문대학원 편입하기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따라서 자신의 교육권 및 재입학 기회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이르렀습니다. 심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구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 즉 결혼보충제 규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한변호사협회장 이 씨의 주장에 대해 결혼보충제는 어디까지나 교육부 장관이 입학정원을 정하는 권한에 따른 조치이며 협회장의 의견 진술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직업의 자유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청구인 변호사들의 직업의 자유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결혼보충제가 변호사 공급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제도는 아니며 설령 일정한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경쟁의 심화는 사실상의 불이익일 뿐 헌법상 보호되는 침해는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퇴생 조 씨의 교육권, 재입학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편입학은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지만 각 학교의 자율에 따라 운영되는 사항이며 결혼보충제 자체가 편입학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것이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편입학 내지 재입학의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청구가 모두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거나 심판 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하여 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는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법은 사회 전체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번 결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결혼보충제가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사회 전체의 법조인 양성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개인의 권리 보호도 중요하지만 그 권리가 타인이나 공공제도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헌법은 단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지향합니다. 감사합니다.